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요즘에 핫한 인터넷, 유튜브 이런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 설명드릴게요. 최근 구독자 수가 급증한 한국직업방송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구독자들에게 다양한 닉네임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닉네임 체계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다음 닉네임 등록 기준을 통해 적용한 닉네임으로 올바르지 않은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등록 기준은 답 이렇습니다. 1번 아닌가요? 답 1번? 보기를 제가 이거 오답이네요. 자, 일단은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허용 문자가 한글 11,172자, 영문, 대문자, 소문자 가능하고요. 숫자는 0에서 9까지. 특수 문자는 이렇게 샵, 그리고 달러 표시, 그리고 엔드 표시, 별표, 언더바 이렇게 언더바. 5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글, 영문, 숫자, 특수 문자 각각을 한 글자 이상 포함해야 된다. 특수 문자는 3번 연속 쓸 수 없다. 허용 문자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길이, 음절 기준 최소 6자 이상, 최대 12자 이하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보기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이쁜 나연, 2번 네. 백머니 교육, 3번 네. 공주 지수, 4번 NCS 1등 인형 중에 옳지 않은 것 하나를 혹시 골라주시면 민영쌤 4번 아니겠죠? 어, 왠지 4번일 것 같다는 생각이. 왜요? NCS 1등 민형이 그냥 이 보기가 틀렸다. 네, 일단 네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는데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조건에 좀 맞지 않는 보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그러게요. 되겠습니다. 이거는 몇 초 안에 있을까요? 풀어야 되나요? 이건 사실 보자마자 문제를 읽자마자 풀어야 되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이 조건에 빨리 대입을 해보시고 바로 푸셔야 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틀렸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하나가 왜 안 풀- 보이죠? 왜 틀- 전 풀었어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역시 저는 그녀의 이제 그녀의 한계는 어디인가? 그녀는 상승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저 제 이름부터 보기를 봤는데 제 보기에 영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영문이? 아, 영문이. 그렇구나. 그러네요. 영문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 정확하네요. 저는 역시. 이 예. 예쁜 나연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순간 이쁜 다음 보기 넘어갔어요. 이래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희 이름 좀 빼주세요.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풀어주셨어요. 여기 아. 그 조건에 있는 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 달러 표시 S로 좀 보이지만 그러네요. 저 교묘하게 S인 줄 알았어요. 그러네요. 네, 달러 표시이기 때문에 영어가 안 들어가 있어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 조금 힘겹게 풀어봤는데. 네, 역시 상승세 예. 지수 씨께서 그러니까 맞춰주셨고요. 그녀의 한계는 부담스럽네요. 어디인가? 그렇습니다. 두 이제 번째 문제. 다음 문제. 두 번째도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네. 문제인데요. 문제를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요. 최초의 완전 한글 도메인으로 .kr과 같은 공식 국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이름으로 이번엔 설정 가능한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등록 기준을 보시면요. 허용 문자 마찬가지로 한글 11,172자, 영문, 대문자, 소문자가 가능하고요. 숫자 0에서 9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수 문자가 하이픈, 이 바 하나만 된다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한글을 한 글자 이상 포함하여야 된다.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의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는 없다. 허용 문자 외의 문자나 기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길이는 음절 기준 최소 한 글자에서 최대 12자 이하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보기 4개 중에 옳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설정 가능한 것 하나. 옳은 거. 하나만 골라주시면 옳은 것 되겠습니다. 하나. 아. 네, 이거는 이것도 보통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보자마자요. 네, 보자마자 5초 이내로 빠르게 보기랑 어떡하냐. 대입해서 푸셔야 되는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 또 풀었을 것 같은데. 전 그죠? 풀었어요. 그녀의 한계는 어디인가? 단 지수. 역시 올라가는 길만 하다. 예. 나에게 내려가는 길은 없다. 아니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 4번 아닌가요, 정답은? 또 정확하게 답을 아. 맞춰주셨습니다. 아니 지수 씨 감사합니다. 풀고 오셨죠? 역시는 역시구만. 그렇습니다. 이것 좀 풀이를 예. 좀 해드리면 네. 네네네. 1번은 그러면 왜 안 된다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요. 1번. 콤마가 허용 기호가 맞습니다. 아니라서. 정확하게 틀린 것까지 말씀해 뭐가 주시는데 허용 기호가 아니라고요? 보시면 여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 그 특수 문자가 5개까지 인정이 됐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하이픈 하나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1번에 이게 쉼표 같은 것들이 있기 근데 때문에 점은 어디가 된다고 돼 있어요? 점은? .kr이 원래 그거 한글 이제 도메인 공식 도메인이고요. 점 한국은 가능한데 쉼표가 없는 점점점이네요. 거고요. 예.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길어서 좀 네, 안 맞아요. 되는. 12자 3번 같은 경우는 이 하이픈이 첫 번째 마지막 아. 올 수 없기 때문에 3번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 어디가 틀렸는지까지를 잘 좀 맞춰주셨습니다. 진짜
거의 뭐 네. 강력한 강지수시네요. 맞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네. 자, 다음 문제는요. 이번에는 이제 검색,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그와 네.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직업방송과 투데이 잡스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문서를 검색하되 NCS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 않은 조건으로 검색하려면 다음 중 검색 기호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가 4가지 나와 있는데요. 한국 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NCS 이렇게 나와 있고 각각 그 단어 사이에는 이렇게 특수 기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과연 약간 교욱 씨가 잘 풀 것 같은데요? 맞아. 이건 교욱 잘 씨 한번 모르겠어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3번 아닙니까? 3번? 3번. 오 정확하게 저도 3번이요. 3번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런 기호들이 검색을 할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알면 풀고 모르면 이것도 틀리는 마찬가지로 문제예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푸셔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보자마자 조금 더 제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을 드리면 이 엔드 표시는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모두를 뭐 이거 포함하는 모르면 거고요. 뭐 사실 좀 문제가 있죠.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예.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네, 교욱 씨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엔드 모르시는 분들께 느낌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뺀다. 그래서 어. 보기 3번이 맞는 거고요. 네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풀리지만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기호들은 어떤 걸 그러니까요. 의미하는지를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직업방송과 투데이 잡스 사이에 별표 모양이 있어요. 곱해 곱하기. 볼까요? 곱하기 곱하기?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곱하기를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 검색할 때는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쪽 글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별표 잡스라고 우리가 검색을 하면 우리가 뭔가 투데이 잡스 무슨 프로그램 이름인지는 아는데 앞에 세 글자를 모르겠어. 아, 땡 모를 무슨 때 투데이 땡, 잡스 땡. 이런 맞습니다. 거죠. 별표 잡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앞에 세 글자가 다른 글자가 있고 네. 잡스로 끝나는 5글자 검색 아. 문서가 나와요. 만약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표 잡스라고 검색하시면 네. 우리 투데이 잡스도 나오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나오네요. 잡스도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에 세 글자 모르는 것과 합쳐서 잡스로 끝나는 스테이 5글자. 잡스는 좀 약간 밑에 쪽에 스티브 잡스가 먼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빨리 나오게 그러니까 열심히 분발을 합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연 MC의 책임이 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물결은 뭐예요? 물결? 물결 같은 경우에는 네. 인접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직업방송과 투데이 잡스 물결 없이 검색할 때는 그냥 띄우고 검색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들이 검색이 되지만 예. 인접해 있다. 한국직업방송과 투데이 잡스와 조금 더 밀접한 문서들을 검색해 주세요. 아. 검색하는 범위를 좁히는 보통 많이 활용되진 않지만 우리가 그러네요. 너무 많은 방대한 야, 양보다는 어렵다. 조금 더 밀접한 좀 밀도 있는 자료를 검색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저건 되겠습니다. 뭐예요? 저거 바 같은 거? 바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예를 들면 OR 아시죠? 아, 네. 올. 이것 또는 이것 아. 둘 중에 하나만 포함돼도 검색해 주세요 라는 음.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다음에 문제가 바뀌었을 때도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NCS 뭐 기출문제 이론서로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뭐 이론서도 어떤 있는데요. 이론서를 쭉 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과 같은 기회에서 문제를 풀면서 네. 나오는 그러니까 그때 개념, 좀. 정리들을 좀 그때 정리해 주시는 그때.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노트에 적어가지고 찢어서 먹어야죠. 맞습니다. 먹으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어떤 건가요? 다음 문제는 이제 하나의 우리가 보기를 보고 조건을 보고 네.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건 네. 정보 처리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네요. 자, 다음은 한 프린터 회사의 제품 시리얼 넘버 생성표라고 합니다. 프린터의 종류, 모델, 색상, 생산 공장, 생산 넘버 순으로 각각의 코드를 연결해서 시리얼 넘버를 생성한다고 할 때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뭐 종류, 모델, 색상, 생산 공장, 생산 넘버 순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류에는 프린터니까요. 레이저 프린터는 L, 잉크젯 프린터는 I,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델, 뭐 T1 코드, 토닉부터 시작해서 B2, 브릭스 모델까지 제시가 되어 네. 있고요. 색상은 우리 한글 색상을 영어로 했을 때 앞에 두 글자를 땄습니다. 파란색 네. 블루의 BL, 노란색 옐로우의 YE. 생산 공장은 이렇게 또 코드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 수원, 대전, 부산이 각각 010, 011, 012, 013으로 되어 있고요. 생산 넘버는 생산된 순서대로 00001부터 99999까지
번호가 매겨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공장에서 첫 번째로 생산된 파란색 레이저 토닉 프린터다 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와야 될 것 종류 레이저 프린터니까 L 그리고 토닉 T1 그리고 파란색 블루의 BL 그리고 어디 서울 010 그다음에 첫 번째 00001 여기까지가 문제 설명이고요. 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다음 중 수원에서 생산된 노란색 레이저 트윈젯 프린터는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보기 4가지가 나와 네. 있고요. 중에 하나, 이 문제의 정확한 시리얼 넘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저도요. 나연 MC가 문제 푸는데 갑자기 또 막 이러더라고요. 문제 다 풀면 꼭 이렇게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몇 번인가요? 답은 4번입니다. 아, 번. 정확하게 네. 맞춰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그럼 다음 문제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바로 네. 다음 문제를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5번 문제는요. 네. 자, 네. 다음 중 25,378번째로 부산에서 생산된 검정색 브릭스 복합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기 4가지 중에 이번에도 하나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씨 왜 지수 웃으세요? 씨가 되게 여유롭게 문제 막 이렇게 우리 보고 있을 때 아 저는 1번 이거 풀 때 같이 풀었어요. 아, 4번으로. 이러더라고요. 역시. 역시 그녀의 네. 끝은 어딘가. 정말 그냥 끝이 그만하세요. 궁금하다. 네. 어딜까요? 1번 아닌가요? 1번이라고요? 저는 4번인 것 같은데요? 그녀의 끝은 여기까지였군요. 4번. 저 2번 아닌가? 아니에요? 2번? 4번. 정답은 1번. 아 그래? 역시. 역시. 강력하다. 이건 그러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예. 가장 먼저 오는 게 보시면은 지금 복합기니까 C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브릭스니까 앞에서의 표를 그렇구나. 보면 B2라는 B2. 코드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검정색이니까 013. B, 검정색 BK. BK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산이잖아요. 013. 부산이면 013. 아, 그리고 2537. 이거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네. 좀 함정이 있었습니다. 25,378. 제가 아유.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거든요. 보시면 아까 4번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 숫자에서 그러네요. 조금 제가 마지막에 딱 헷갈렸네요. 25,378, 25,873 여기서 좀 함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덤벙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저는 함정에 쏙 빠졌었네요. 네, 나연 맞습니다. MC가 굉장히 덤벙대거든요. 오늘도 녹화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쏟았어요. 그제는 물을 쏟았고 내일은 또 뭘 쏟을까요? 내일은 예. 교육 씨한테 쏟을 거예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네, 다음 문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 교욱은 사내 직원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검색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네. 예를 들어서 이응을 누르면 이나연, 이건, 강지수 이렇게 이응자가 들어간 이거는 누군가요? 사람이 나오고요. 6을 누르면 6518965 정도 6이 들어간 숫자가 나옵니다. 자, 네네. 부서를 보시면 기획 1팀, 기획 2팀부터 총무팀, 법무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성명은 박아름, 홍성은부터 마민영, 송수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전화번호는 뭐 02 지역번호로 시작되는 것도 있고 010 핸드폰 번호로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88을 누르면 2명이 나온다. 88 누르면 88을 누르면 시옷을 누르면 4명이 나온다. 시온 누르면 3번 네. 32를 누르면 2명이 나온다.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4번 모르겠는데. 히읗을 누르면 3명이 나온다. 우리 그 스마트폰에서 연락처 검색할 때 보통 이렇게 자음만 입력하는 경우 아니면 번호만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때 네. 사람이 뜨잖아요. 네. 그때 몇 명이 나오는지를 아. 생각하셔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보기도 한번 좀 다시 그런데 보여주세요. 보기. 저희 실제 휴대전화는 아닙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아, 그러니까요. 네, 실제 번호는 아니고요. 제가 이메일로 당연하겠죠. 혹시나 결혼 당연하겠죠. 혹시나 더실까봐 이제 아 누구한테요? 본인한테요? 네. 도끼병이 있어요. 도끼병. 거의 뭐 번호는 예. 네, 제가 문제를 위해서 임의로 넣은 숫자니까요. 안 해요, 선배. 일단 하죠. 알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88을 누르면 2명이 나온다. 1번이요. 시옷을 답 누르면 1번 아닌가요? 88을 누르면 88.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시옷을 누르면 4명이 나올까? 3, 2를 누르면 88 두 명 맞는 거. 네 맞고요. 시옷을 누르면 4명이 나온다. 신지연,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푸시면 네네. 이게 맞습니다. 강지수. 3일을 누르면 그러니까 이게 홍수연. 성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받침이나 그렇습니다. 네. 3번입니다. 답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푸셨나요? 2번 아니에요? 3번. 3명밖에 안 나오지 않나? 4명이에요. 강지수. 강지수, 신지연, 송수연, 또 누구예요? 홍성훈. 네. 또 아, 함정이 저를 빼먹으셔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라고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3번.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맞고요. 그래서 보시면 88을 누르면 2명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네, 4889에 88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송수연의
588, 2에 또 88이 나오고 시옷을 네. 누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명이 나오고 네. 근데 3, 2를 누르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나연, 010, 3282에 한 명이 나오고요. 네. 네. 나머지는 뭐 보통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히읗을 누르면 3명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네. 이렇게 야 이거는 진짜로 음. 제가 봤을 때는 좀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만나면 사실 뭐랄까요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는 문제긴 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이거는 몇 때문에 초 안에 풀어야 돼요? 이것도 거의 그러니까 정보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쉬운데 시간을 많이 쓰. 맞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네. 그 검색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별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물결 표시를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접하면 이거를 물결 표시가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하느라 시간을 많이 쏟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는 알면 푸는 거고 알면 또 네. 바로 풀잖아요. 바로 푸는 거고 네. 모르면 그러니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찍거나 틀릴 수밖에 없는 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정보 능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컴퓨터 활용 분야에서는 모르면 그냥 빠르게 제끼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보고 빠르게 보기랑 대입해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 뭐 한 문제 정도는 더 좀 만나봐도 될 것 네. 같아요. 어떤 문제 남아 있어요? 마지막 문제 제가 네.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그 윈도우 운영 체제, 그 다음 중 윈도우즈 10 여러분 많이 쓰실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그렇지 되는데요. 않은 것. 자, 1번 휴지통에 버려진 파일들은 휴지통 안에서 실행할 수 있다. 2번 설치된 글꼴들은 폴더에서 제거가 가능하다. 3번 한 대의 프린터를 여러 대의 PC로 공유가 가능하다. 4번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에 어허. 아마 컴퓨터 많이 사용해 보실 거예요. 지금도 쓰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네. 하나의 보기가 틀렸습니다. 몇 번인지 골라주시면 아세요? 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 1번 그러면 휴지통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복원을 누른 다음에 실행해야 네, 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원하고 어. 실행을 눌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수 씨는 어때요? 네. 저도 1번 했어요. 아, 그럼 뭐 그럼 정답이네요. 1번입니다. 예, 네, 정답이라고. 그럼 1번인 것 같아요. 좀 바로 너무 끝내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네. 저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거의 보자마자 또 풀어주셔야 그러네요. 되는 문제인데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휴지통에 버려지게 되면 바로 실행은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복원을 말씀하신 대로 눌러야 됩니다. 네,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 가능한데 이건 쉬운 문제인데 간혹가다 그런 휴지통과 관련된 문제들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웠을 때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바로 삭제되는 그런 경우는 어떤가? 예를 들어서 저 압니다. 시프트를- 시프트. 맞습니다. 그거 그게- 뭐 그렇게 삭제하셨어요? 어떤 거 삭제하셨어요? 빨리 얘기해 잘 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뭘 네. 삭제했는지.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삭제. USB를 우리가 꽂은 상태에서 USB에 파일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네. USB에서 어떤 파일을 삭제했을 때 과연 그 파일이 휴지통으로 갈까요? 아니면 바로 그대로 삭제가 완전히 될까요? 이것도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자, 어떻게 돼요? 교육 씨 아니 어떻게 근데 됐어요? USB. 마민영 선 USB에서 뭘 그렇게 삭제하셨습니까? 속상한데. 뭐 삭제하셨나요? 좀 옛날 거라서 용량이 네. 1기가여서 아, 자주자주 약간 삭제를 해줘야 당황하셨는데요? 됩니다. 뭐 하는 거 네, 삭제하신 알겠습니다. 거 아니죠? 자기소개서나 뭐 그렇구나. 채용 정보 이런 것들을 네, 삭제하는데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해했네. 한번 맞춰보시면 USB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이게 과연 이 파일이 휴지통으로 갈 것인가? 안 갈 아니, 것 바로 같아요. 삭제. 안갈 제 것 생각에. 같아요. 바로 삭제가 됩니다. 어떻게 맞나요? 생각하시나요? 맞나요? 교육 씨, 교육 씨. 저도 뭐 안 가니까 문제 내셨겠죠. 그러니까 US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삭제를 하니까 휴지통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가요? Shift 딜리트 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 바로 삭제가 그냥 삭제를 눌러도 바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네.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헷갈리게끔 문제가 나오는 휴지통 문제들이 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우리가 숙지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옛날 학창 시절에 친구네 집 컴퓨터 딱 켜놓고 휴지통 눌러보면은 그 안에 뭐가 되게 많아. 왜 이렇게 엿보세요, 혹시? 자꾸 휴지통에 뭘 그렇게 엿보세요? 그렇게 비우기를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잔뜩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정보 아유, 능력 진짜 이러면서. 처리 문제 아이. 이런 문제를 좀 잘 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컴퓨터를 뭐 많이 해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좋은 건 많이 해보는 게 음. 장땡이지만 장땡이요? 삼팔광땡이지만 예, 예. 사실 근데 그 우리 다른 공부 이 정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계속 풀고 있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런 파트에 비해서 출제되는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문제도 적고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아까 우리가 계속 풀어봤던 것처럼 알면 바로 풀고요.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요. 모르면 별표가 검색할 때 뭘 의미하지 끙끙 알아야 되는 결과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하게 된다. 정보 처리 혹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 컴퓨터 활용에서 특히 그래요. 알면 바로 푸시는 거고요. 모르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넘어가는 넘어가게. 것도
굉장히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판단을 빨리 하는 것, 풀까 말까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겠다라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굉장히 점수를 잘 획득할 수 있는 분야인 거네요. 이 정보 분야는. 맞습니다. 알고 있으면 네. 바로 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휴지통 문제가 나왔는데 네. USB에서 파일을 지웠을 때 그 파일은 지운 파일은 휴지통으로 간다.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틀린 답으로. 그런데 이걸 모르면 USB에서 내가 어떻게 지웠더라 하는 순간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판단하고 푸시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